나는 그날 회사 로비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빠,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요? 남편은 출장 갔어요. 그 목소리는 내 귓가에 영원히 새겨졌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너 같은 놈은 그냥 버려야 해. 가치 없어. 사장의 그 말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나는 서 있었다. 35살,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 결혼 5년 차, 아내 수연과 함께 꿈꾸던 안정된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출장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날, 우연히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아내의 전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내 상사, 박상무와 통화 중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명확했다. 외도. 그리고 나에 대한 모욕. 민준이는 그냥 도구야. 회사에서 쓰고 버릴 거지. 박상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집으로 돌아간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자 수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다. 여보, 일찍 왔네. 그녀의 눈빛에 거짓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왜 나인가? 내가 부족했나? 회사에서 10년을 바쳤는데 왜 이런 배신인가? 수연은 내 청춘을 함께한 여자였다.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고 결혼 후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박상무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박상무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김 과장, 요즘 피곤해 보이네. 더 열심히 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지만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폭로하면 나만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다. 증거 없이 소문만 돌면 나는 미친놈이 되고 수연은 피해자 행세를 할 터였다. 박상무는 회사 내 영향력이 막강했다. 인사팀장 출신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데 익숙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수연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들, 사진들. 그들의 관계는 1년 전부터였다. 박상무가 그녀를 승진시켜주고 나는 그 덕에 프로젝트를 맡았던 거였다. 모든 게 계산된 함정. 나는 이를 악물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관찰하기로 했다. 그들의 습관, 약점, 모든 걸. 며칠 동안 나는 평범한 척 살았다. 수연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다. 여보, 피곤하지? 마사지 해줄까? 그녀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박상무에게도 더 열심히 일했다. 상무님, 이 보고서 어때요? 그는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수는 충동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의 산물이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점. 한국 사회는 체면과 관계로 얽혀 있다. 그걸 이용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나는 수연의 핸드폰에 추적 앱을 설치했다. 위치, 메시지, 모든 걸 기록했다. 박상무의 일정도 파악했다. 그는 골프를 좋아했다. 주말마다 VIP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는 그 클럽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사진을 찍었다. 수연과 함께 있는 모습.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하면 끝이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혼이나 해고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내 인생을 훔쳤다. 나도 그들의 모든 걸 빼앗아야 했다. 밤마다 나는 미러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스스로를 탓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족을 버린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참고 살았지만 결국 병들어 죽었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한국의 문화가 나를 병들게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참는 건 자살 행위다. 행동해야 산다. 그러나 그 행동은 계산된 것이어야 한다. 충동적인 복수는 실패한다. 수연이 잠든 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뒤에 숨겨진 배신이 역겹다.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약함은 적이다. 나는 컴퓨터로 돌아가 계획을 세웠다. 박상무의 부인, 그녀를 이용할 수 있을까? 회사 내 경쟁자들.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림이 핵심이다. 시간이 흘렀다. 2달째, 나는 여전히 평범한 남편과 회사원으로 살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변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수연의 커피에 설탕을 더 넣으며 생각했다. 이 맛이 내 마지막 행복이 될 거야. 그녀는 모르고 웃었다. 박상무는 나를 더 신뢰했다. 김 과장,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그 말은 아이러니했다. 나는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증거는 쌓였다.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심지어 동영상. 수연의 핸드폰 카메라를 해킹해 그들의 만남을 녹화했다. 기술은 쉽다. 인터넷의 방법이 넘친다. 하지만 그걸 보는 건 고문이었다. 그들의 웃음, 키스, 나에 대한 험담. 민준이는 바보야. 눈치도 없어. 수연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울분을 삼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해, 복수로. 심리적으로 변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옳은가? 법을 어기면 나도 끝이야. 하지만 곧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힘 앞에 개인은 먼지다. 박상무처럼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도덕과 법이 그걸 역이용. 첫 행동, 익명 제보. 박상무의 부인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주소는 회사 인맥으로 알아냈다. 사진 속 수연과 박상무의 모습. 하지만 얼굴은 가렸다. 당신 남편의 비밀을 아세요? 라는 메시지.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며칠 후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안일이 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불씨를 지폈다. 수연도 변화를 느꼈다. 여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냐. 사랑해. 그 말은 진심이었다. 과거의 사랑. 하지만 이제는 증오로 뒤덮였다. 그녀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박상무님과 친해. 도와줄게. 그녀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내 심리는 뒤틀렸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죽음, 수연의 배신. 나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더 큰 고통이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박상무가 추천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받아들였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유도했다. 상무님, 가정은 어떠세요? 그는 한숨 지었다. 복잡해.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두 번째 단계, 네트워크 이용. 회사 내 박상무의 라이벌, 이 팀장을 만났다. 상무님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요. 증거를 살짝 보여줬다. 이 팀장은 눈을 빛냈다. 증거가 더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로 충분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상무의 부정행위. 물론 외도가 아닌 업무 부정. 나는 그의 뇌물수수 증거도 찾았다. 과거 프로젝트 파일에서 수연과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그녀는 불안해했다. 여보, 우리 이혼할까? 갑작스러운 말. 나는 놀랐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참았다. 왜? 행복하지 않아. 그녀는 울었다. 모르겠어. 그 눈물은 가짜였다. 박상무와의 관계가 흔들리자 나를 안전망으로 삼으려는 수작. 나는 안아주며 생각했다. 내가 먼저 무너질 거야? 내 인성의 상실을 느꼈다. 친구를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아, 무슨 일 있냐?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고립됐다. 복수는 외로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박상무의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 그는 초췌해졌다. 나는 그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게 시작이야. 3달째. 복수는 가속됐다. 박상무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이 팀장의 제보로 감사팀이 조사했다. 상무님, 설명해 주세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수연은 집에서 불안에 떨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박상무님, 그녀의 말실수. 나는 웃었다. 왜 박상무님 걱정해? 그녀는 당황했다. 의심이 커졌다. 내 심리는 더 어두워졌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정의인가?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다. 이제 내가 그들을.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잠을 못 잤다. 약을 먹었다. 정신과를 가려다 멈췄다. 약해지지 마. 한국 사회에서 정신 문제는 낙인이다. 나는 참았다. 3번째 단계, 조종. 수연에게 말했다. 박상무님과 가까워. 도와줄게.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사진 한 장.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한 짓. 그녀는 울며 빌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계획은 달랐다. 그녀를 이용해 박상무를 더 깊이 끌어들일 터. 박상무를 만났다. 상무님, 부인 일로 힘드시죠? 도와드릴게요. 그는 의심했다. 하지만 절박했다. 어떻게? 나는 제안했다. 수연이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수연을 미끼로. 그들은 다시 만났다. 나는 녹화했다. 더 강력한 증거. 회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박상무의 뇌물 스캔들. 나는 익명으로 증거를 감사팀에 보냈다. 그는 해고됐다. 김 과장, 내가 왜, 그는 나를 의심했다. 나는 모른 척했다. 상무님, 안타까워요. 속으로 웃었다.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 부인과의 이혼, 재산 분할.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수연은 무너졌다. 여보, 용서해줘. 그녀의 눈물.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나는 증거를 모두 보여줬다. 그녀는 절망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이혼 소송.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증거로 그녀의 외도를 입증했다. 내 심리의 변형. 이제 나는 누구인가? 복수로 만족했지만 공허했다. 친구를 잃었다. 가족이 원망했다. 민준아, 너무 잔인해.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먼저였다. 이 도덕은 사치다. 현실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박상무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눈에 증오. 나는 인정했다. 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약해진 그는 아무것도 못했다. 후회할 거야. 그의 말에.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직. 복수의 후유증이 왔다. 박상무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소문이 돌았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아이러니.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김 과장, 무섭네. 나는 무시했다. 수연은 이혼 후 사라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우리 딸이 우울증이야. 나는 끊었다. 그게 내 탓인가? 심리가 무너졌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괴물이 됐어. 밤마다 환각. 수연의 울음, 박상무의 저주. 약을 더 먹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다. 더 해야 만족한다. 네 번째 단계, 완전한 파괴. 박상무의 과거를 파헤쳤다. 과거 뇌물 사건. 경찰에 제보했다. 그는 구속됐다. 뉴스에 나왔다. 대기업 임원, 뇌물 혐의. 그의 가족은 무너졌다.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 수연은 새 직장을 구했다. 나는 그 회사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이 여자가 외도로 가정을 파탄냈다. 그녀는 해고됐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왜 그래? 이미 끝났잖아. 그녀의 눈에 공포. 나는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녀는 울며 떠났다. 내 인성의 상실. 이게 행복인가?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체면 잃으면 끝이다. 그들은 내 체면을 빼앗았다. 나도 그들의 걸.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나는 리더가 됐다. 하지만 고립됐다. 수 믿지 않았다. 모두 잠재적 배신자. 파라노이아. 박상무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거짓 증언. 상무님은 청렴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유죄. 징역 3년. 수연은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소셜 미디어로.
그녀의 새 삶을 방해했다. 익명 계정으로 험담. 내 심리의 최저점. 이제 그만해 하지만 늦었다. 복수는 나를 삼켰다. 1년 후 박상무는 출소했다. 초췌한 모습. 그는 나를 찾아왔다.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 떨림.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파괴했으니까. 그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늦었다. 수연은 돌아왔다. 병든 모습. 민준아, 용서해. 그녀의 눈물. 나는 거부했다. 그녀는 자살했다. 뉴스에 나왔다. 이혼 후 우울증으로. 내 심리가 산산조각. 내 탓인가? 아니, 그들의 선택.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살인자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복수는 완성됐다. 회사에서 나는 최고가 됐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게 공허. 친구가 말했다. 민준아, 변했어. 나는 웃었다. 현실이 날 바꿨지? 밤마다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복수는 영원하다. 모든 게 끝났다. 박상무는 거리로 나앉았다. 수연은 없다. 나는 혼자다. 회사에서 웃지만 속은 텅 비었다. 복수가 정의였나? 이게 옳았을까?